지금 나온 것들은 빙산의 일각 같고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인 거죠. 그 당시에도 뭐 이제 전가가 몇십 범이나 해가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비아냥대고 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일가 친척들하고만 지킨 엽기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김성회 보좌관께서 주목했던 그런 사건들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조카부터 시작해서 친형까지 해서 재소환되고 조사받고 하는 것들,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로 싸움이 계속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것부터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조카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녹취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상도 의원도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가조차도 국회의원 재직하던 시절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니 뭐 보도가 쭉 나오는 걸 보면 부인이 특활비로 명품을 사입었다 이렇게 시작됐고 이제 형도 국회의원 하면서 돈을 받았고 그냥 국정원은 대통령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 그냥 예산을 갖다 여기저기다 막 뿌려줬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처음에 제가 특활비 사건이 박근혜 관련돼서 번져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돈까지 알차게 빼먹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대통령에게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뭐 제가 이미 유인태 수석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특활비를 받아서 영수증까지 제출해가면서 다 기록을 남겨서 국가기록에 보관을 해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잘 쓰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 말 그대로 이 국가정보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일개 정부, 그 정부의 끈어풀들에게 충성을 해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니 뭐 짜맞추기 수사니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 얼마나 어이없던 일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거꾸로 또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폐악을 저질러왔던 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수사당국과 사정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해서 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털어 이런 식의 좀 지시를 해서 사건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변 인물들까지 심지어 자주 가던 식당 주인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변을 탈탈 털어서 그야말로 정치적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건 뭐 보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명박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를 간 적이 없거든요. 아니 도리어 도와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부에서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건데 이 이명박은 당선되고 나서 말 그대로 저인망식 이 쌍끌이로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적폐청산이 국정과제이다라고 정해놓고 각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드라이브 없이도 알아서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말 평소에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이래갖고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고 검찰이고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거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재판정에 갔을 때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반박을 할 수 과연 있겠는가. 전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시대를 우리가 쭉 돌아봤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 이명박 중심으로 줄 섰는데 아니
이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사기꾼 하나에게 휘둘릴 그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야당은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당시에. 게다가 이제 또 민병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과 김어준 뉴스공장, 김현정 뉴스쇼 등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들을 쭉 폭로를 했는데, 예. 국정원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공작을 전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 인터뷰를 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내용을 폭로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끝이 없죠. 뭐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그다음에 또 정현주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들도 비밀 사찰을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장원 내 공작팀을 구성을 하고 이 돈을 대북 자금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적 행위죠. 대북 공작금으로 북한 관련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영수증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도 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국정원에게 세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뒷조사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여긴 건 아닐까요? 빨갱이라고 해도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 사람들이 대북 공작원하고 접촉한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5명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예. 이것은 국정원이 댓글 부대 운영하면서 소위 이제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서, 심리전이란 것은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대국민 심리전을 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가장 돈을 뺏기 좋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실제로 이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뭐 보면 이제 미행 감시하고 이메일에다가 이제 버그를 심어서 보낸 다음에 그걸 열어보면 핸드폰 자체를 장악해서 통신까지 털어봤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메일들은 그냥 일반 것보다 안전하다 생각해서 열어보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돌이켜보면 국정원에서 RCS라고 해서 민간인의 핸드폰을 장악하고 그 사람 핸드폰을 해킹해서 통화 내역 전체,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전부를 획득하는 방법을 국정원이 그 이후에 이제 더 추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이미 그런 기술을 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PC를 뚫고 뭐 핸드폰을 뚫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이거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따위로 하니까 지금 와서 조직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재준 원장이 감사팀을 동원해서 포청청 공작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대북 공작 국장 제이모 씨가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고 설득해서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까지 지금 민병두 의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도 이 사건을 다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북 공작 역량이 한국의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인들을 사찰했는데 그 사실을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겁니다. 하라는 대북 작업은 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자국민들을 털고 조사하는 데 썼다는 것, 이 사실은 이거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폭로가 매우 구체적인 만큼 반드시 실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뭐 원세훈 등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늘려가면 과연 언제 출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에 협조를 하는 것이 원세훈 씨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씨가 지금 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본인의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끈떨어진 MB 저희가 끝까지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갑이 넘어간 양반들 1년이 40대는 30대 1년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좀 삐끗해서 단 6개월을 더 산다라고 해도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사우디에 가면 종교 경찰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취조하고 고문하는 과정, 이게 물론 이제 1980년대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때 이제 사우디를 갔다 오셨던 건설 노동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우디 종교 경찰의 신문을 받는 곳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병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조하고 고문을 하다가 다치고 힘들어하면 병원을 보내서 천국 같은 일주를 보내게 한 다음에 다시 경찰 쪽으로 넘겨받아서 취조를 하고 고문을 시작하면 이 구름다리를 2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천국 같은 생활을 일주일 보내고 돌아와서는 다 풀었다? 예, 그렇죠. 이게 한 달 내내 사람을 계속 신문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잠깐 편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압박의 생활로 돌아가면 편한 생활이 너무 그리워지면서 입을 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 자체는 저는 되게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는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잡혀들어 있는 원선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4년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6개월을 더 보태는 것은 4년을 선고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아, 단지 1년도 아닌 6개월에 불과한데도. 그렇지, 이제 이미 4년이 확정돼서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6개월이 붙고 1년이 붙는다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요. 군인들 보고 말이죠. 한 6일만 더 군에 있어라 하면은, 머리털 뽑죠, 진짜. 그렇죠. 저도 병장 때 제가 주특기로 포상휴가를 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대장이 마지막 순간에 넌 어차피 제대인데 뭐하러 휴가를 가느냐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가를 줘서 제가 5일을 뺏기고 정말 너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같은 겁니다. MB집사 김희중도 이전에 한 차례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혀갈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MB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 주변 인물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라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라 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이미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어떻게 전용됐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이미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된 거죠. 이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그 당시에 김백준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습니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김백준 또 이제 김희중 씨 등을 불러다가 신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확인을 한 것이고, 이미 증거와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MB 측근들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그것은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김백준 씨 등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갔더니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기획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을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꼭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도 남김없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으로 따져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명박에 대해서 정말 하나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다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울러 저 야당들의 망동을 그야말로 일거에 진압할 수 있는 정치적 저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이 잠시 이제 후퇴하는 이유는 야당의 십자포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아니 정략적으로 이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면 적폐 야당의 민낯이 다 드러날 텐데요.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 이러면은 결국에는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정부만 타격을 입을 뿐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이건 뭐 국민만 보고 직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제 오늘 계속 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법당국의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뭐 오늘 대북 공작금 유용의 경우도 지금 원세훈은 아들도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 것을 가지고 또 설왕설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시영 씨가 내곡동에 집을 살 때 그 돈을 마련했던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라고 맡겨놓았던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이 정말 국정원이 대북 공작을 하는데 썼던 것이 사실인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보수 세력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무슨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북한 핵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전에 국정원이 정말 자기 할 일 여태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자체는 국가의 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지금 당장은 진통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작업들이 완료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뭐 진보 보수 개혁할 거 없이 모두가 동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직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취자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좀 많이 주변에 알리고 같이 나눠주시고요. 지금 뭐 네이버 같은 데 댓글들이 뭐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공작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또 뭐 댓글 부대인지 혹은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돌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이것을 지지자분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도 있어야겠지만 어쨌거나 여론전을 제가 그렇다고 게을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적폐청산 전국만큼은 계속 좀 유지를 해가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 걔네들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봐줍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매우 분노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예. 거꾸로 의미하는 것은 검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낼 만큼 일체의 지시나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시는 결국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스톱을 포함하는 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을 힘이거든요. 예. 수사를 멈추는 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인 건데.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말씀은 멈추고 멈추지 말고를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는 거고, 그 얘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멈추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추악한 것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적폐청산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게 세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뒷조사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여긴 건 아닐까요? 빨갱이라고 해도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 사람들이 대북공정원하고 접촉한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5명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예. 이것은 국정원이 댓글 부대 운영하면서 소위 이제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서, 심리전이란 것은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대국민 심리전을 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가장 돈을 뺏기 좋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실제로 이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뭐 보면 이제 미행 감시하고 이메일에다가 이제 버그를 심어서 보낸 다음에 그걸 열어보면 핸드폰 자체를 장악해서 통신까지 털어봤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메일들은 그냥 일반 것보다 안전하다 생각해서 열어보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돌이켜보면 국정원에서 RCS라고 해서 민간인의 핸드폰을 장악하고 그 사람 핸드폰을 해킹해서
통화내역 전체, 그다음에 이동 경로 전부를 획득하는 방법을 국정원이 그 이후에 이제 더 추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이미 그런 기술을 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PC를 뚫고 뭐 핸드폰을 뚫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이거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따위로 하니까 지금 와서 조직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재준 원장이 감사팀을 동원해서 포청청 공작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대북 공작 국장 제이모 씨가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고 설득해서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까지 지금 민병도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도 이 사건을 다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북 공작 역량이 한국의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인들을 사찰했는데 그 사실을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겁니다. 하라는 대북 작업은 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자국민들을 털고 조사하는 데 썼다는 것, 이 사실은 이거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폭로가 매우 구체적인 만큼 반드시 실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뭐 원수운동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늘려가면 과연 언제 출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에 협조를 하는 것이 원세훈 씨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씨가 지금 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본인의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끈떨어진 MB 저희가 끝까지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갑이 넘어간 양반들 1년이 40대나 30대 1년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좀 삐끗해서 단 6개월을 더 산다라고 해도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사우디에 가면 종교경찰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취조하고 고문하는 과정, 이게 물론 이제 1980년대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때 이제 사우디를 갔다 오셨던 건설 노동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우디 종교경찰의 신문을 받는 곳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병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조하고 고문을 하다가 다치고 힘들어하면 병원을 보내서 천국 같은 일주를 보내게 한 다음에 다시 경찰 쪽으로 넘겨받아서 취조를 하고 고문을 시작하면 이 구름다리를 2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같은 생활을 일주일 보내고 돌아와서는 다 풀었다? 예, 그렇죠. 이게 한 달 내내 사람을 계속 신문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잠깐 편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압박의 생활로 돌아가면 편한 생활이 너무 그리워지면서 입을 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 자체는 저는 되게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는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잡혀들어 있는 원선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4년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6개월을 더 보태는 것은 4년을 선고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단지 1년도 아닌 6개월에 불과한데도. 그렇지, 이제 이미 4년이 확정돼서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6개월이 붙고 1년이 붙는다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요. 군인들 보고 말이죠. 한 6일만 더 군에 있어라 하면은 뭐 머리털 뽑죠, 진짜. 그렇죠. 저도 병장 때 제가 주특기로 포상휴가를 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대장이 마지막 순간에 넌 어차피 제대인데 뭐하러 휴가를 가느냐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가를 줘서 제가 그 5일을 뺏기고 정말 너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같은 겁니다. MB집사 김희중도 이전에 한 차례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혀갈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MB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 주변 인물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라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라. 나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해서 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털어. 이런 식의 좀 지시를 해서 사건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변 인물들까지 심지어 자주 가던 식당 주인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변을 탈탈 털어서 그야말로 정치적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건 뭐 보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명박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를 가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도리어 도와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부에서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건데 이 이명박은 당선되고 나서 말 그대로 저희망식 이 쌍끌이로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적폐청산이 국정과제이다라고 정해놓고 각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드라이브 없이도 알아서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말 평소에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이래갖고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고 검찰이고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거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재판정에 갔을 때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반박을 할 수 과연 있겠는가. 전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시대를 우리가 쭉 돌아봤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 이명박 중심으로 줄 섰는데 아니 이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사기꾼 하나에게 휘둘릴 그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야당은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당시에. 게다가 이제 또 민병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과 김어준 뉴스공장, 김혜정 뉴스쇼 등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들을 쭉 폭로를 했는데 예. 국정원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공작을 전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 인터뷰를 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내용을 폭로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끝이 없죠. 뭐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그다음에 또 정현주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들도 비밀 사찰을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장원 내 공작팀을 구성을 하고 이 돈을 대북 자금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적 행위죠. 대북 공작금으로 북한 관련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영수증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도 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이미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어떻게 전용됐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이미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된 거죠. 이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그 당시에 뭐 김백준에게 전달했습니다. 뭐 누구에게 전달했습니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김백준 또 이제 김희중 씨 등을 불러다가 신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확인을 한 것이고 이미 증거와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MB 측근들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그것은 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김백준 씨 등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갔더니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기획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을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꼭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도 남김없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으로 따져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명박에 대해서 정말 하나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다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울러 저 야당들의 망동을 그야말로 일거에 진압할 수 있는 정치적 저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이 잠시 이제 후퇴하는 이유는 야당의 십자포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아니 정략적으로 이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적폐 야당의 민낯이 다 드러날 텐데요.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 이러면은 결국에는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정부만 타격을 입을 뿐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이건 뭐 국민만 보고 직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제 오늘 계속 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법당국의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뭐 오늘 대북 공작금 유용의 경우도 지금 원세훈은 아들도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 것을 가지고 또 설왕설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시영 씨가 내곡동에 집을 살 때 그 돈을 마련했던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라고 맡겨놓았던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이 정말 국정원이 대북 공작을 하는데 썼던 것이 사실인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보수 세력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무슨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북한 핵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지금 나온 것들은 빙산의 일각 같고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인 거죠. 그 당시에도 뭐 이제 전과가 몇십 범이나 해가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비아냥대고 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일가 친척들하고만 지킨 엽기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김성회 보좌관께서 주목했던 그런 사건들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조카부터 시작해서 친형까지 해서 재소환되고 조사받고 하는 것들,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로 싸움이 계속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것부터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조카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녹취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상득 의원도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가조차도 국회의원 재직하던 시절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니, 뭐 보도가 쭉 나오는 걸 보면 부인이 특활비로 명품을 사입었다 이렇게 시작됐고, 이제 형도 국회의원 하면서 돈을 받았고, 그냥 국정원은 대통령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 그냥 예산을 갖다 여기저기다 막 뿌려줬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처음에 제가 특활비 사건이 박근혜 관련돼서 번져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돈까지 알차게 빼먹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대통령에게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뭐 제가 이미 유인태 수석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특활비를 받아서 영수증까지 제출해가면서 다 기록을 남겨서 국가기록을 보관을 해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잘 쓰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 말 그대로 이 국가정보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일개 정부, 그 정부의 끈어풀들에게 충성을 해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니 뭐 짜맞추기 수사니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 얼마나 어이없던 일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거꾸로 또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폐악을 저질러왔던 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수사당국과 사정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대통령이